자, 제 풀이 스타일은 간결해요. 저는 지문에 표시를 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삼아요. 표시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하지 않아요. 표시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표시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학문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론화되어 있고 이론과 꼼꼼한 정리 이런 것들이 속도를 올려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내가 전혀 못할 때, 아무것도 못할 때는 이론과 정리만 가지고도 성적 향상이 이루어져요.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득점을 하고 싶은데 이 성적의 상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론화하고 정리해서 문제 풀고 하는데 시간 단축하는 거 연습을 안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제 깔끔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제가 실전에서 풀이한 거고요. 시험장에서 시험 끝나자마자 전국 모의고사 하는 회사에 답안지 겸 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렸던 거예요.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꼭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제가 이 카페에도 이 시험지들 샘플 다 올려놨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시를 줄여서 속도를 올리자 이런 컨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표시를 줄인다의 의미예요. 제가 원래 개인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학생들마다 상담을 정말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표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겪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문제 푸는 걸 영상 촬영을 해봐도 표시를 하는 시간이 한 번 표시할 때마다 2초씩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표시를 한 30개쯤 하시는 분이라면 표시하는데 1분 쓰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표시를 함으로써 머릿속에 기억하는 걸 포기를 해요. 뇌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이 그냥 줄 하나 그어주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머릿속에 정보가 남은 게 없겠죠. 표시는 했으나 기억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줄임으로써 속도도 높이고 동시에 기억하고 있는 정보량을 늘려서 정보 처리도 늘리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간결하고 신속한 풀이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 쓸모없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론 공부가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연습이다. 문제풀이와 연습이다. 그럼 문제풀이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문제풀이 좀 더 이따 말씀드리기 전에 제 문제풀이 스타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간결하고 신속한 풀이가 핵심이다. 두 번째는 뭐냐? 신속한 풀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유시간, 이 여유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해설지를 쓰는 것처럼 문제를 푼다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 이상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저든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해설처럼 한다고 하면 5분에서 10분은 문제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큰일 나잖아요. 3분 주어지는데 5분을 해설 쓰듯이 한다?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분 이내에 끊기 위해서 약간의 엄밀성은 포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적어놓은 재검에 기반한 정답률 확보예요. 재검에 기대한다라고 하니까 약간 물음표가 뜰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40문제를 풀면 10개는 별표를 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붙잡고 난 이걸 읽었으니까 이미 투자한 시간이 있으니까 5분이 걸려도 10분이 걸려도 풀어내야지. 이런 순간 그 시험은 망해요. 정말 망합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똑같아요. 하나의 문제에 부여된 시간에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그 시험은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안 풀릴 때 소위 말하는 손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절을 잘 해야 고득점을 한다.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럼 손절하는 거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첫 턴에 손절을 잘 하시라는 거죠. 첫 턴에. 40문제 중에서 저는 10개는 별표를 치고 넘어가요. 이거 어떤 거냐? 내가 딱 문제를 풀려고 잡았는데 꽤 어려운데 한 2분 쓴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와. 근데 조금 정리는 좀 처리는 해서 선지가 한 2개 정도 남은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한 2분 30초 정도 선에서 전 끊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2분 30초 선에서 첫 턴에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시간이 남죠? 얼마나 남아요? 20분이 남아요. 마킹 시간 5분을 빼더라도 15분이 남습니다. 그럼 이 10문제 재투자하면 어떻게 되지? 1분 30초를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총 몇 시간을 쓰느냐? 몇 분을 쓰느냐? 한 문제당 4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4분을 쓴다. 크죠? 어려운 문제에 4분 투자하면은 그래도 풀만하게 나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4분을 써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고난도 문제들 좀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 쉬운 문제들에 있어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자, 쉬운 문제들도 2분 30초 만에 풀었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2분 30초 만에 풀면서 시간이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풀 시간을 무조건 확보를 해주죠. 어려운 문제는 뒤에 재검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쉬운 문제들은 앞에서 다 처리를 해준다. 자, 이렇게만 해줘도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들 다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은 또 별도로 시간 내서 풀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사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 특징이 한 번 풀고 다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은 본인이 애매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두세 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리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문제 중에서 35개 넘게 맞는 거고, 피셋 같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85점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어떻게 그걸 2분 30초 안에 푸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간결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